현재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구독자 1000명을 모으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영상인 돈 떼이지 않는 방법 영상을 4년 만에 2편을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먼저 1편을 봐주시고요. 제가 1편에서 돈 떼이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빌려주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 큰 의미가 있다는 건 이미 1편에서 말씀드렸고요. 2편에서는 이미 돈을 떼었다면 그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본인이 떼인 돈이 몇 천에서 몇 억이다. 그러면 이런 거 보지 말고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이 영상은 적당히 떼인, 없어도 그만이지만 괘씸해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야겠다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1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돈을 떼인 사람이죠. 저는 총 4번의 돈을 떼었는데 우선 그중 3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1번은 떼인 돈이 약 55만원, 2번은 약 250만원, 3번은 약 4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제가 1편 영상에서 돈 떼이지 않는 방법은 빌려주지 않는 거라고 잘난듯이 얘기해놓고 지는 왜 떼이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제 경우는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대금을 못 받은 케이스예요. 이 경우에는 뭐 방법이 없죠. 아무튼 저는 이 3명을 전부 소액 재판을 걸어서 당연히 승소를 했습니다. 어차피 작정하고 떼먹으려는 애들은 재판에 아예 나오지 않아요. 당연히 승소하죠. 승소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14-15년 정도인 것 같고요. 어차피 안 주려고 법원 송달도 일부러 안 받고 있던 애들이기 때문에 당장 승소한다고 돈 받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몇 년 동안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하나하나 작업을 들어갔어요. 이 3놈 모두에게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록 소송을 진행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 같은 거를 만드는 건데 물론 이 정도 애들은 신용도가 바닥이라 이미 신용불량자일 수도 있는데 신용점수와 관계되어 금융기관에서 조회되는 거랑 달리 법적으로 이 돈을 빌려다 안 갚은 라고 낙인을 박는 거라 그 효과는 더 큽니다. 당연한 거지만 신용과 관련된 모든 일에 제약이 걸리고 관련된 모든 것들을 포기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제가 바로 진행을 하지 않고 몇 년간 묵혀둔 이유가 뭘까요? 소송에서 이기면 법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라고 하는데 당연한 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자는 계속 쌓입니다. 지금까지 개고생을 했는데 몇 푼 안 되는 이자만 받고 끝내면 아깝잖아요.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또 이 채무자 내가 받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착각한 채로 살겠죠. 그렇게 3명을 전부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을 시키고 정말 몇 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던 애들이 번호 순서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1번 55만원 떼먹 전화하더니 태연하게 별일 없었던 것처럼 말을 하면서 돈을 갚겠다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내가 고생을 했으니 이 고생을 해봐야겠죠. 네 돈 안 받아도 그만이니 평생 채무불이행자로 살아라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문자가 오네요. 아주 혓바닥이 길죠? 파산했다는 게 아마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55만원 때문에 파산한 건 아니고 고작 55만원도 안 되는 돈을 못 줄 정도였으면 다른 부채도 많았을 겁니다. 그거 안 갖고 버티다가 다른 쪽에서 법적으로 조치가 들어오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파산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파산 신청을 했는데 왜 제 채무는 그대로일까요? 자, 문자 내용을 잘 보세요. 내 돈을 갚으려고 생각해서 채권자 목록에 안 넣었다고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구라를 치죠. 실제로는 금액이 55만원 밖에 안 되니까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잊고 있어서 파산할 때 채권자 목록에 안 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파산 다 끝났고 새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잊고 있던 채무로 인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되니까 이거 완전 거죠. 참고로 파산 신청은 법원에서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안 받아줍니다. 이 새끼는 그때 내 채무를 잊고 있던 걸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괜히 몇 년 묵히지 않고 바로 조치 들어갔으면 이 새끼가 파산할 때 내 채권도 물고 늘어져서 날아갔을 텐데 천만 다행인 거죠. 자, 다시 봐도 웃기죠.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내 돈을 갚으려고 자기 파산할 때 목록에 안 넣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록 안 했으면 이 새끼한테 연락 올 일은 없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보세요. 혓바닥이 길죠? 무슨 지금이라도 채권자 목록에 올릴 수 있네 하면서 허풍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네 대로 하라고 했어요. 자, 이러면 괜히 돈도 못 받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스트레스 받고 고생을 했는데 편하게 끝내주면 안 되잖아요. 나름 저렇게 마무리 해놓으면 혹시 내가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연락할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을 텐데 가볍게 무시해줬습니다. 그렇게 약 2달여가 지날 때쯤 법원에서 송달이 왔어요. 대충 예상하고 있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때 받은 게 바로 이거고요. 예상대로 공탁을 걸었고요. 여기서 공탁이 뭐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 교통사고 같은 걸로 합의를 할 때도 서로 간에 합의금이 맞지 않아서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줬을 때 예를 들면 가해자는 1000만원에 합의를 하려는데 피해자가 1억을 요구한다. 그럼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1억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 법원에다가 1000만원을 공탁을 겁니다. 그리고는 재판할 때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1,000만 원을 공탁했다고 말하면 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건의 경중과 금액에 따라 합의로 인정을 해주기도 하는 뭐 그런 건데, 제 경우에는 금액이 명확하니 공탁으로 인해 변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탁 통지서가 왔고 별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2015년 11월 3일부터 2017년 10월 19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더 받고, 2017년 10월 20일부터 이놈이 공탁을 신청한 날짜인 2022년 12월 1일까지는 무려 연 15%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금이 55만 8,510원인데 총 104만 2,347원을 받았으니 거의 원금 가까이 되는 금액을 이자로 받았네요. 개꿀이죠? 하지만 이대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왜 이 새끼가 상환한다고 할 때 안 받은지 아시겠어요? 처음 연락을 취했던 10월 18일에 돈을 받았으면 그 후 약 한 달 보름치 이자를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뿐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있는데 왜 이 새끼를 편하게 해줘요? 그냥 내가 돈을 받았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도 내가 취소해줘야 될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내 돈 받아놓고 내가 왜 고생을 하나요? 지금 이 공탁도 다 법원 가서 신청해야 하는 거고, 이런 신청 하나하나가 다 돈입니다. 송달료, 인지대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돈 받아주면 이런 피해를 못 주잖아요. 그쵸?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죠. 자, 문자 한번 보시죠. 제가 소송하면서 그동안 송달료와 인지대 영수증을 전부 모으려고 하긴 했는데 건수도 많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몇 개가 유실된 것 같긴 한데, 법원에 조회해보면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도 번거로워서 우선 가지고 있는 것들 위주로만 사진 찍어서 보내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은 최근에 한 거라 금액을 기억하고 있어서 해당 금액까지 포함해서 입금을 하라고 했어요. 채무로 인한 소송의 경우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소송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소송비용을 못 받는다면 소송비용보다 적은 금액은 합법적으로 떼먹을 수 있다는 소리니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역시나 이 X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딱 12월 말일까지 기다리고 1월 1일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다음날 바로 딱 제가 말한 금액이 입금됐습니다. 당연하겠죠? 55만 원 그까짓 거 가지고 설마 받으려고 하겠냐 해서 까맣게 있고 파산할 때도 몰랐는데, 그거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놈이 진짜로 할지 안 할지 뻔하잖아요. 결국 이 고작 55만 원 떼먹겠다고 원금에 가까운 금액을 이자로 지불하고도 모자라 채무불이행 명부도 결국 자기가 말소 신청하고 그것도 전부 비용 들어가는 데다가 그동안 제가 진행한 소송 비용 전부 토해내고 아주 기분이 겠죠. 물론 제가 고생한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이 정도면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참고로 공탁금은 법원 사이트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계기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돈 떼먹은 친구 참교육한다고 무슨 압류를 걸었네 뭐네 하는 글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방법을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다음 3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은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고 신청만 했다 하면 그 즉시 효과가 발휘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아니 심지어 5만원을 떼어먹은 놈이 있고, 고작 그 정도 금액 떼어먹을 정도면 앞으로 상종하고 싶지 않을 경우가 많을 텐데, 금액 적다고 넘어가지 말고 꼭 소송해서 판결 받아내고 판결문 가지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하세요. 인생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바로 반응 옵니다. 푼돈 가지고 인생 포기할 사람은 없죠. 5만원 떼어먹은 놈한테 소송 진행해서 명부 등록시키고 5만원은 물론 그동안의 지연이자 플러스 소송비용까지 다 받아내시고 저처럼 편하게 갚지 못하게 하셔서 지 혼자 골머리 썩어가면서 법원 들락날락하게 하세요. 푼돈 가지고 파산할 사람은 없습니다. 푼돈인 만큼 더 미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무액이 몇 천을 넘어가는 경우는 이미 신용거래 같은 걸 포기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십에서 몇백, 심지어 몇만원 같은 경우에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3편에서는 나머지 2명의 채무자에 대한 내용과 아까 말씀드린 압류 그런 거보다 이 방법을 추천하는 이유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채무 는 나름 유명세가 있는 놈이라서 그런지 더 진절머리가 나네요. 미리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